네, 우리나라의 네. 그 사교육 중심지 뭐 바람직한 건 아닐 수 있으나 하여튼 현실을 보자면 네. 뭐 대치동, 목동 또 노원 쪽에 그 상계동, 중계동인가 하여튼 거기랑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평촌입니다. 아. 예, 평촌도 어마어마합니다. 학원들 뭐 거기 막 편의점들 난리예요. 그래서 네, 평촌이 그런 곳인데 그렇군요. 이제는 그런 대입 과외 말고 네. 고입 과외 말고 투자 과외도 평촌에서 하나 또 열린다고 합니다. 이야. NH투자증권에서 평촌 WM 센터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여는데 말이죠. 네. 여기에 또 구혜영 NH투자증권의 구혜영 차장님 또 이혁진 차장님 두 분이 이제 출동을 합니다. 6월 11일 4시에서 6시 사이에 오프라인 세미나 하니까 네. 또 평촌 쪽에 계시는 분들 아이들만 키울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나도 크자. 일단 내가 커야 우리 네. 아이들이 잘 크지. 내 자산도 커야 내 자산이 커야죠. 예, 됩니다. 네. 그래서 저금리 시대 채권 투자 전략 또 국내 주식 투자 전략 등을 세미나로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준성 대표님 모시고 예. 역시 이게 또 왜 쯧쯧하세요? 만나기 전에.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환율이 지금 1,300원 때문에 지금 정상 돌아온 것 같은데 이걸 또 걱정하시더라고. 너무 지금 우리 원화 강세 아니냐고. 빠르다고. 네. 와, 이걸 강세라고 그래? 우리 1,200원대가 난 너무 익숙한 사람인데. 그렇죠. 네. 자, 하여튼 환율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환율이 지금 1,300 한 65원 종가였습니다. 65원이에요? 예, 예. 오늘 아침에 조금 높게 시작하려나. 그래요? 네. 예, 아니, 근데 1,365원. 1,400원 넘고 막 1,500원 갈 듯 말 듯 할 때 이건 막 원화 약세 때문에 큰일 났다 해놓고 그럼 올라갔으면 좋아해야지. 왜 또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내려왔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저도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네. 그 4월 초에 트럼프가 그 관세 가지고 뭐 이렇게 표 들고 난리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1,49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365원만 잡아도 125원 빠진 건가요? 그렇죠. 95에서 65원. 네. 그러네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내려오니까 또 걱정이 또 막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그냥 생각해 보면 1,500원이 좋은 거예요. 1,200원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1,500원이 좋은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1,200원이 좋은 거고. 네. 근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나라로 보면은 우리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요즘은 환율이 숫자가 커지면 1,500원쯤 가면 보통은 수출에는 좋고 네. 이제 물가에는 나쁘고 이제 네, 보통 그쵸. 그게 고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 걱정보다는 자본 유출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지난 네. 한 1, 2년 동안은 우리나라 뭐 자본시장도 좀 약해지고 특히 금년에는 좀 괜찮지만 23년, 24년에 워낙 나쁘고 뭐 부자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 개인들뿐 아니라 기업들도 미국이 뭐 하도 뭐 해외에다 공장 지라고 그러니까 네. 나가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해외로 자꾸 나가는 게 아니냐 자본 유출이 그리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좀 줄어들었잖아요. 특히 뭐 그냥 우리 주식시장만 봐도 그렇게 많이는 네. 안 들어오거든요. 절대 숫자가 줄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증가율은 확실히 내려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특히 1,500원 근처에 가면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돈이 계속 해외로 나가면 네. 뭐 투자도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소비도 없어지고 가뜩이나 사람도 줄고 있는데 돈까지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냐 그 걱정이 저는 더 큰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는 나쁠 게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뭐 1,000원, 900원 가지도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좀 안정되게 조금은 좀 강한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인데 다만 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너무 빨리 내려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들 좀 하시는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우리나라만 지금 강세야 아니면 다른 나라 다 강세예요? 다 강세죠. 다 강세고 대충 더 강세요 우리가 혹시?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조금은 강세됐죠. 지난 한두 달만 보면. 근데 네. 생각해 보시면 금년에 우리만 나홀로 약세 네, 엄청 그죠. 났잖아요. 거기서 많이 돌아왔어요. 그냥 숫자로 그냥 몇 개만 하면은
우리가 1,490원에서 지금 1,365원 왔는데 네. 생각해 보시면 5월 초에 대만 한번 난리 난 거 기억나세요? 네. 우리 신을 때요. 예, 우리 쉴 때 우리 어린이날인가 그때 우리 1,365원까지 내려갔어요. 아,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날 뭐 되돌려 보면 네. 대만을 밀어붙여가지고 대만이 수출 너무 많이 하니까 대만 달러를 강세를 시켜야 되겠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만에서 그런 보도가 있으면서 대만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우리도 따라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365원 같은 게 1,430원까지 또 갔었어요. 그랬다가 어저께 네. 1,360원까지 갔다가 65원 뭐 70원 이사이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네? 이건 진짜 제 생각인데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달러 환전할 사람들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한 칼에 막 1,200원 가고 1,300원 가니까 미국 달러가 뭐 폭락을 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되고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꽤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달러 인덱스도 104 정도에 있었던 게 최근에 99 정도 와 있고요. 그리고 원화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강세가 된 거 맞아요. 원화가 제일 약세가 됐을 때 그거 보려면 이제 yen 원이나 유로 원을 보면 쉽잖아요. yen 원이 850에 있던 게 1,020원인가 갔다가 지금 이제 900 일본 여행도 못 가겠어요. 이제 960으로 내려왔으니까 네. 원화가 꽤 강세가 된 거예요. 1,020원이 됐다가 960까지 됐으니까 네. 조금 원화 강세됐고 그리고 유로 원도 그게 1,640원인가 갔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1,560원이니까 최근에 원화가 나홀로 약세에서 약간 돌아섰어요. 최근에. 네. 근데 아주 최근 일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좀 급격하게 내려온 것도 맞고 특별한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물론 가장 걱정하는 바는 그거 같아요. 미국 달러가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저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네. 야 대만처럼 너네들도 좀 강세 좀 시켜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뭐 불안감이라 그럴까 그런 거보다도 왜 그런 이벤트가 나면 확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려왔는데 레벨로 보면 저번에 내려왔던 레벨이 1,365원이고 뭐 어저께 1,360원 갔다 왔고 뭐 한 번에 가지는 않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좀 바닥권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난리가 나고 뭐 미국 국채가 뭐 6% 7%가 가고 뭐 이렇게 지금 뭐 굉장히 말 많잖아요. 네. 이럴 때 잘 안 가더라고요. 경험적. 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제 느낌적으로는 뭐 근거 별로 아니, 없는데 근데 저런 거 있잖아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일이 없이 뭐 어떤 박스권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했는데 이만큼 내려왔다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말의 불안감은 뭐냐면 이게 그냥 갑자기 원화 강세가 나타난 게 아니라 대만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원화 강세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타났을 때 보면은 대부분 그 아시아개발은행 회의에서 네. 미국이 뭐 대만 달러 강세를 요구했다. 네. 그다음에 원화 강세를 요구했다. 네. 요 사실이 그러니까 요 보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딱딱 되니까 그 다른 통화 가치의 강세를 요구한 거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야라는 불안감은 저는 있긴 있거든요. 있죠. 그게 시장을 이렇게 내려놓은 건데 그런데 저는 조금 반대쪽으로 네.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생각을 해보면 네. 아니 그러면 원래 협상이라는 거는 한 명은 올리고 싶고 네. 한 명은 내리고 싶을 때 서로 만나서 합의를 해서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통상적인 거고. 예.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미국의 협상이 지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저께 그저께 주말에 유럽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나 50% 때릴게. 그러다가 유럽의 그 뭐 집행위원장인가 전화해서 아 왜 그래? 그래가지고 좀 50% 다시 7월달에 할게. 뭐 네. 트럼프도 앉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가장 이슈가 된 게 부가가치세거든요. 부가가치세. 네. 근데 부가가치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조금 엊그저께 생각을 해봤더니 부가가치세가 뭐냐면
간접세잖아요. 네. 모든 상품을 팔을 때 그냥 거기다가 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네. 10%, 미국, 유럽은 20%.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관세하고 생각을 해보면 관세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내가 100불짜리였는데 100불짜리 제품을 미국에다가 팔아요. 그랬더니 미국이 관세를 20%를 때려. 네. 그럼 120원이 되죠? 네. 그럼 미국의 소비자가 120원에 사죠? 120불이든 120원이든 그냥 네. 원화로 해볼게요. 그럼 120원에 사죠? 그럼 20원은 누가 가져가요? 미국 정부가 가져가죠? 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100원짜리를 한국에 팔아요? 유럽에 팔아요? 100원짜리? 그럼 유럽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 때문에 120원에 사요? 20원 누가 가져가요? 정부가 가져가요. 네. 똑같아요. 그 면에서는. 근데 또 한 가지 면에서 보면 야 그러면 그거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만 때리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린 다 때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또 다른 이슈인데 또 다른 이슈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애플인데 미국에다 팔면 100불에 팔아요. 네. 똑같은 걸 유럽에 가면 120불이 돼요. 네. 그럼 어디가 잘 팔리겠어요? 미국. 미국이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팔리겠지. 독일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독일에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 팔면은 100불이에요. 유럽에 팔면 120불이에요. 어디가 잘 팔리겠어요? 미국이 잘 팔리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게 그렇게 억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물론 반대도 많이 있지만 네. 제가 청개구리처럼 생각해 보면 제 말도 그렇게 황당무계한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기업 입장만 딱 생각해 놓고 보면.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아주 뭐 허황된 얘기도 아니고. 아주 허용되지 않는다는 예. 거예요. 니네들은 어쨌든 뭐 무슨 부가세로 받든 소비세로 받든 어떻게든 그렇게 가져가는 거나 우리가 관세로 가져가는 건 뭔 차이냐. 그거 똑같고 그다음에 기업 측면에서 똑같고. 예? 다만 뭐 이쪽에 강한 주장은 야 너네 것만 받는 거 아니야. 우리 무조건 다 받아. 그래서 이거 많이 받아서 딴 데서 좀 깎아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우리도 부가세가 10% 있기 때문에 그거 만만치 않은 협상일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게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고 부가세 얘기 아주 우리 초창기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부가세 없나?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냥 세일즈 텍스만 있잖아요. 세일즈 텍스? 그 뭐 조금씩 뭐 이래저래 주마다 다르고 뭐 2% 예. 3%이지 부가세라는 컨셉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뭐 10%? 예, 그런 건 정해진 없어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가세도 돌려받고 해서 최종만 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포인트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야, 너네들은 세일즈 텍스 있잖아. 부가세나 세일즈 텍스나 뭐가 네네네.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세일즈 텍스보다는 부가세가 크긴 크거든요. 아. 숫자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부가세는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네. 세수로 우리나라 부가세가 우리 전체 세수의 아마 20% 훨씬 넘을 거예요. 20%는 확실히 넘고요. 정확하게 모든 물건 모르겠지만 10%니까 뭐꽤 예, 되겠죠. 25 전체 세수의 한 예, 25% 가까이 될 것 같고 유럽도 예. 만만치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거 못 물러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야 그럼 미국에서 온 거는 마이너스 관세 해줘야 되나? 예. 마이너스 20 똑같이 해주려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첫 번째 이슈로 미국에서 예전에 들은 게 우리가 지금 정부가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렇게 옮아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조금 협상이 멈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내놓은 거 보면은 부가세 얘기했고 쌀, 소고기, 그다음에 망사용료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어유 다 만만치 않죠. 우리 그거 하나도 못 물러날 걸요. 쌀, 소고기, 어이구. 망사용료. 예, 그런 게 컸어요. 아, 그 물러나기. 쌀은 뭐 아마 뭐 여론상으로도 하여튼 안 된다고 할 것 같고. 소고기도 소고기 만만치 않을 걸요. 예, 원령 제한 같은 걸 지금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망사용료. 망사용료는 뭐 안 내고 싶다고요, 아니면 뭐 내고? 우리만 거두니까 근데도 걷지 말라고. 걷지 말라고요?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게 우리나라 산업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 요점은 네. 미국하고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환율 같은 데서 물러서지 않겠느냐. 그게 시장의 불안이라고 그럴까 지금 생각이고 그게 시장 가격에 반영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협상이라는 건 한 명은 이쪽으로 바라고 한쪽은 이쪽을 바라야 누가 땡기고 하는 거지. 네. 우리나라 정부도
원화가 강세되는 걸 바라고 미국 정부도 원화가 강세되는 걸 만일에 바란다면 네. 그게 무슨 협상이에요? 그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은 거지. 네. 결국은 방법이 없는 거죠. 1,490원, 1,500원 갔을 때 왜 못 내렸어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360원에서 1,250원을 만들고 싶어.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때 없었듯이. 유일하게 있는 거는 외환보유고를 쏟아 부어서 파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대만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만은 경제가 엄청 좋아요. 지금요? 네, 5% 넘어요.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어. 보시면 우리 얼마예요? 빵이잖아요. 빵. 1%도 안 되는 거죠. 네. 거의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인데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경제 성장을 못하는 나라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긴 했지만 경제 성장을 못하는 나라가 그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 인위적으로 많이 내리면 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튀어 올라가겠죠. 대만은 내려가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달러 약세, 원화 이런 문제 때문에 원화가 1,300원 뭐 한 달 내에 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너무 빨리 내려가서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냉정하게 한 발 뒤로 의자 뒤로 슬쩍 눌러갖고 생각해 보면 이거 다 온 거 아닌가? 사고 싶은 사람은 지금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네. 그 레벨로도 저번에 갔을 때가 1,360원이었고 네. 달러 인덱스도 지금 98, 99거든요. 네. 그 1,100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104에 많이 있었고 이것도 뭐 차트 이렇게 좀 긴 거 보면은 이 동네가 굉장히 이렇게 지지선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은 기술적인 문제도 원달러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바닥에는 와 있고 여기서 더 내려가려면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슈들 있잖아요. 네. 미국 국채가 6% 10% 가고 네. 미국 국채 아무도 안 사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달러가 쭉 내려가거나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심각하죠. 미국 뭐 재정 적자 뭐 그렇게 내고 뭐 심각하긴 하지만 미국이 뭔가 하지 않겠나. 네. 그리고 특히 미국이 국채에 관련돼서는 올라가는 거를 두려워하잖아요. 네. 트럼프도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리고 재무부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는데 물론 방법이 없어서 막 올라갈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 물가 있잖아요. 네. 물가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대책이 없어요. 그건 뭐 올라가야죠. 이자율이. 그런데 물가가 만일에 안정되는 쪽으로 가면 나머지 수급의 문제나 이런 거는 뭐 재무부가 좀 상당히 무리를 해서라도 좀 막는 게 아닌가. 달러 위상도 뭐 달러를 약세를 시키겠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조금씩 내려가는 거는 좋고 아시아들은 수출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유로나 yen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급격하게 달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는 분명히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들어오는 자금도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걸로 볼 때 여기서 아주 그 나쁜 시나리오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자꾸 다 온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확실히 그 우리나라 돈 가치가 미국에 비해서든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든 좀 더 빨리 싸지고 있다 내지는 별로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돈 가치도 더 이렇게 가난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 게 그러니까요. 어쨌든 달러도 엄청나게 발행하고 달러도 옛날보다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환율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고 네. 가장 평온한 시기에는 되게 이자율 차이를 많이 봐요. 세상 일이 모든 일이 평온하면 네. 야, 제가 이자를 좀 더 준대. 쟤한테 가. 이러지만 이게 막 흔들려 버리면요. 약한 국가들은 강세되기 좀 어려워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좀 약하다고 봐야죠. 지금은. 뭐 약하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성장을 너무 못하니까. 네.
투자도 안 일어나고 소비도 없고 수출도 만만치 않고 그 세 가지가 성장을 이끄는 건데 네. 그러면은 성장이 약한 나라가 그렇게 강세가 되긴 좀 어렵다고 보면은 다시 1,200원이 맞는 게 아니라 야, 이 정도가 아닌가? 네네네. 이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환율은 보면은 그 개인들이 느끼는 그 환율의 적정한 레벨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꽤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떠세요? 지금 1,360원이면 뭐 엄청 된것 높네. 같아요. 네, 엄청 높네. 이런 생각 좀 안 들지 않나요? 네. 1,500원은 조금 높아 보여 솔직히 네. 조금. 근데 뭐 그때도 제가 물론 위로 아래로 반반입니다. 1,400원이나 1,600원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그래도 약간 찝찝 좀 높은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그랬는데 1,350원, 60원 가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내려왔다. 그래서 네네네. 저는 그냥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네. 달러 약세, 달러 위상 무너졌다. 뭐 비트코인 뭐 난리 나잖아요. 미국 국채는 끝장났다. 이런 거 너무 현혹되신 거는 아닌 것 같다. 꽤 왔다. 그런 말씀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예전에 한참 막 800원 뭐 이때가 이제 원래 우리 환율이다 생각했던 때가 옛날에 있었던 예, 것 같고 예. 그러다 뭐 1,000원, 그다음 뭐한 1,200원이 그래 1,200원 때가 원래 뭐 우리 환율이지 이렇게 이제 한참 생각하던 네. 때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계단식으로 약간 맞아요. 사람들 머릿속에 1,200원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한 1,300원대 중반 내지는 한 1,400원 정도가 이제 지금 딱 거기에요. 1,360원. 뉴노말 정도 그러니까 되는 건가 싶네요. 이게 여기서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좋다 나쁘다 돼야 된다 뭐 되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삶이 환율에 꽤 많이 영향이 있어요. 그럼요. 네. 네, 요즘 뭐 해외 나간 사람도 많고 뭐 유학 보낸 사람도 많고 해외 돈 버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뭐 네. 해외 집 사는 사람도 많고 뭐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달러 좀 사야 되는 사람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사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좀 여기서 드는 뭐 레벨이 아닌가. 1,200원대를 가고 뭐 이럴 가능성은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 좀 걸리고요. 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이 많이 망가져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아져야 돼요. 죄송한데 그렇게 되면 미국 망가진 거 말고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 좋은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의지는 강달러? 약달러? 저는 계속 그거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과연 속내는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는 말로만 되면 약세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정치인이고 달러 약세를 내서 개인들의 삶을 좋게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주로. 그런데 트럼프의 정책은 전부 달러 강세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미국에다 공장 줘. 달러 강세로 가겠죠. 네. 그 다음에 뭐 감세. 그러면 기업들이 좋아지면 또 미국으로 오겠죠. 네. 모든 것들이 관세를 올리면 그것도 미국의 강세 쪽이거든요. 근데 말로만 하는데 지금은 보면은 유로나 뭐 이엔에 대해서는 좀 덜하고 아시아 커런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특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나 대만이 6이 8이 이러거든요. 미국 국자가 중국 포함해서. 그러니까 네. 중국, 베트남, 한국, 대만 하면은 뭐 꽤 돼요. 꽤 되니까 야, 이 아시아 국가에 있는 애들은 뭐 환율 움직여봐야 우리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좀 약세를 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네들 그러니까 달러 약세, 강세를 시키는 게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하지만 글쎄요.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에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미국 정부의 달러 정책에 대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 전체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아시아 다를 국가들의 수도 있다. 통화 가치가 올라가도 달러 약세가 강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 그렇죠. 결국 유로하고 예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네. 근데 유로하고 예인이 뭐 예를 들어서 내려갈 수 있겠죠. 이렇게 달러가 쭉 내려간다면 우리 따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도 만만치 않고.
뭐 우리를 푸시하면 대만은 좀 내려갈 것, 대만은 좀 강세가 될 것 네네. 같아요. 대만은 또 굉장히 컨트롤해요. 뭐 29, 3, 뭐 굉장히 컨트롤해요. 우리 컨트롤 별로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만 우리는 나라에서 많이 이걸 해요. 저희보다 훨씬 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훨씬 작아요. 이번에도 보면 뭐 30, 한 2에 있던 게 지금 30에서 뭐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컨트롤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중국은 뭐 대표적으로 컨트롤하고 그렇다면 아시아 국가에서 컨트롤을 제일 덜하는 나라가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확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환율에 대해서는 워낙 약세의 시대는 끝났고 달러가 약세되면서 원화는 강세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많이 갔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끝으로 우리 저 금리는 이제 인하할 걸로 보이시죠? 뭐 이번 주잖아요. 네. 뭐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또 모르죠. 너무 또 정치적으로 돼서 다음 정부로 넘기겠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면 뭐 내릴 것이라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될 거예요. 네. 뭐 내려야죠. 그리고 본인들이 또 내린다고 얘기했고 네. 지금 내려도 상당히 후행적으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내려서 진짜 경기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지. 1%도 성장 못하면 그건 좀 심하죠. 네. 내리면 그래도 좀 괜찮을까요? 환율은 반반인 것 같아요. 우선요. 환율은 네. 이자를 내리니까 이자율 차이가 벌어졌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쪽으로 네네. 가야 되겠죠. 그 효과가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거 이자율을 내려서 경기를 경기가 살려주면 원화가 강세되는 효과도 네. 있고 네. 그래서 반반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막말로 내리거나 말거나 너무 후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지금 안 내리면 다음에 새 정부에서 무조건 내릴 텐데 네. 한 달 동안 하루짜리 금리 안 내리면 뭐 어쩔 건데 네. 뭐 좀 자조적인 게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찍 우리 금통이가 좀 제 말을 들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김준성 대표님과 함께 지금 현재 꽤나 강세로 최근 들어 급격히 가고 있는 우리 원화 네. 이야기 좀 많이 나눠봤고요. 뭐 금리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뭐 여튼 뭐 이번에 하락을 한 단계 정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 예상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짚어주시니까 저희가 머리가 한 번씩 이렇게 정리가 좀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준성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